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허리 디스크 자가 진단법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의자에 앉아서 머리에 깍지를 끼워주시고요. 다리 밑에 쿠션을 끼우고 다리를 배꼽까지 들어 올리신 다음에 허리, 골반, 다리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허리 질환을 의심해 보시고 빨리 그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질환은 아닌데 허리 통증이 있을 경우 네. 이 통증을 또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 네. 살펴볼까요? 네. 자, 허리 부분입니다. 짠. 반 맥켄지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맥켄지 뭐죠? 운동. 네. 맥켄지가 뭐예요? 네, 이게 그 운동법을 개발하신 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맥켄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요추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 디스크나 협착증 또는 이제 골반에 이제 근육 강직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또한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척추의 각도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보통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허리 아프신 분들 막 이렇게 구부려서 막 발끝 잡기 하시고 막 등 이렇게 막 두드리시고 네. 하시잖아요. 척추는 반대 방향으로 휘어진 상태에서 신전 상태라고 하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래서 등을 안으로 구부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닥에 팔꿈치를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을 봐주는 것으로만 해도 허리가 벌써 시원함이 느껴지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고개를 위로 쭉 끌어올려서 호흡을 후 내쉬면서 천장을 한번 볼게요. 시원하세요? 너무 시원해요. 계속하세요. 선생님,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네. 저희 먼저 갈게요. 네, 근데 이 동작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마찬가지로 가슴을 앞으로 약간 내밀어주는 느낌으로 턱을 올렸다가 이번에는 당겨주시는데 자, 잘못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제가 현장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세요. 이게 절대 아니라 시선은 정면을 보고 고개를 들고 있는데 들었던 턱을 내비면서 턱만 당겨주시는 거예요. 아, 턱만 당기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따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이 쫙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목에도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 저는 실제로 이걸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아.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이건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하실 수만 있으면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초 정도 고개를 들어 올렸다가 턱을 당겨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주 해보시면 좋은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아, 네네. 네, 굉장히 시원합니다. 엎드렸구나요. 아유, 조심하시고. 이게 허리 운동에 네. 좋은 반 네. 맥켄지 엎드려서? 운동. 네. 자, 이렇게. 네. 자, 그대로 팔꿈치를 대시고요. 두 다리는 모아줄게요. 모아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힘을 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가슴을 내미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이렇게 세워만 주셔도 오, 시원하다. 자, 그렇죠. 정면을 보세요. 시선을. 딱 정면을 보시고 가슴을 내미는 느낌. 어때요? 척추가 쫙 늘어나는 느낌이 들죠? 네. 이런 걸 신전 자세라고 하는데 척추는 안으로 숙이는 것보다 바깥으로 휘어지게 하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턱을 들어서 호흡을 후 내쉬면서 천장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올릴 수 있는 각도까지 너무 무리해서 젖히실 필요는 없고요. 올릴 수 있는 각도까지 올렸다가 잠깐 멈칫하고 그 다음에 턱을 다시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가슴을 내민 상태에서 턱만 끌어당겨주시는 자세로 10초를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턱을 당기셔야 돼요. 여섯, 그렇죠. 신동재 아나운서 턱을 당기셔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다시 정면을 봅니다. 어떠세요? 저는 허리도 시원한데 네. 여기 어깨도? 등에 날개 있는데도 엄청 시원해요. 네, 맞아요. 이 맥켄지 운동은 전체 척추, 경추에서부터 이제 요추, 꼬리뼈, 천추까지 전체 척추를 싸고 있는 근육군을 가볍게 수축시키면서 필요한 인대군이나 연결된 근막들을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허리에 굉장히 좋은 운동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주 따라해보시면 병원 가실 필요 없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한진우 원장님께 좀 지압법을 여쭤보죠. 요양관 신수를 눌러라. 네. 요양관 신수가 또 네, 어디입니까? 시범맨 여기 나와 계시고요. 예. 이렇게 이를 돌았을 때 요양관과 신수는 우리 인체의 뒷면에 존재합니다. 요양관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골반의 가장 높은 양쪽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안쪽으로 약간 폭 들어간 부분을 요양관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은
인체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한 곳밖에 존재하지 않고요. 다음에 신수혈은 앞에 배꼽 높이가 그대로 척추로 왔을 때 그 약간 아래쪽 부분에 양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가장 튀어나온 근육인 척추 기립근이라는 근육에, 그러니까 척추 중심에서 손가락 한 3개 정도 옆으로 나와 있는 이 신수혈 양쪽에 있는데요. 네. 이 2개의 혈자리, 그러니까 3개의 혈자리를 지그시 눌렀다 떼는 일반적인 지압법을 하루 2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요통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아, 그것도 네네. 지그시가 중요하겠죠. 지그시가 중요하죠. 예. 세게 누르지 말고요. 네. 예. 아니 선생님 이번에는 혈자리를 손에 닿는데 손에 힘이 제대로 가지를 않잖아요. 네네. 힘이 딱 지어져야 아, 지압도 그래요? 제대로 거꾸로 하니까 잘안 돼요. 지그시가 되든 꾹이 되든 되는데 그거 잘 안 될 때 네. 그때도 우산 써요? 그렇죠. 아니 그때 손도 안 닿고 우산도 곤란할 때 이럴 때를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테니스공이네요. 테니스공과 스타킹이 있으면 네. 준비는 끝납니다. 이 테니스공을요, 스타킹의 중심부까지 안쪽에 넣은 다음에 넣어요? 그 양쪽을 묶어주면 자, 묶으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넣어서? 네. 네. 넣어서 양쪽을 묶으면 이 공이 그 스타킹 안에서 움직이질 않죠? 네. 이 상태에서 이것을 아까 말했던 요양관 위치에 위치시키고 앞에서 묶어줍니다. 아, 선생님, 이 예, 시범 스타킹이 메뉴 한번 신축성이 묶어볼게요. 있어가지고 네네. 어지간한 허리는 다 묶여요. 나도 웃겨. 이거 보면 이 요양관 위치에서 묶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죠. 네. 이 상태에서 집에 있는 벽면에 대고 아. 체중을 이용해서 지그시 눌러주면 됩니다. 아. 네. 이 상태에서 자극을 더 주고 싶으면 거기서 약간씩 허리를 양쪽으로 움직여 주셔도 되고요. 일단 또 뗐다가 또 다시 지그시 누르는 방법을 시원해. 반복해 주시면 이 요양관 자극이 되는데요. 그 위에 선생님 좀 세게 하려면 저 그냥 바닥에 누워도 될 것 같아요.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누워도 되고요. 네. 특히 신수혈 같은 경우는 양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배꼽 높이로 앞에 배꼽 높이로 스타킹 위치를 옮긴 다음에 네. 또 벽에 오른쪽 3초, 5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올려서. 띄었다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해주셔서 또 3초에서 5초 누르고 띄었다가 아까 체중을 이용해서 하실 때는 바닥에 폼 롤러라는 둥근 막대를 놓고 네. 이 신수혈 배꼽 위치에 네. 그 막대를 놓고 둥근 막대 그걸 또 체중을 이용해서 자극을 해주셔도 됩니다. 테니스공을 이용하실 때는 양쪽 번갈아서 하루 2회 그러니까 5번씩 하루 2회 반복해서 자극해 주시면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와, 정말 네. 시원한데요? 예. 아주 지그시 네, 그냥 누르니까 가만히 이렇게 부비기만 하면은 시원한데? 지압이 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 또 안 좋으시니까. 그죠? 네네. 나 이거 집에 가져가야지. 테니스공.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부위가 점점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 이번에는 바로 또 무릎입니다. 무릎입니다. 네. 예. 자,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 비가 오거나 조금만 네. 추워지도 무릎이 이제 욱신욱신 쑤시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움직이기도 좀 힘들어지시잖아요. 그쵸? 그렇지. 그 어른이 바로 나요. 아이 근데 오늘 진짜 이거 뭐 어깨면 어깨, 무릎이면 무릎, 허리면 허리. 허리면 허리. 왜 이렇게 해당 사항이 많은 거예요? 네, 무릎에 아, 나 이거 통증이 있을 창피해 때는- 죽겠어. 이거는 무릎에- 여기다 그냥 이걸 묶고 가려고. 메고 가세요. 저도 아직 못 풀었는데 안 풀려. 이렇게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보통 우리가 흔히 걷거나 할 때 제일 먼저 체중을 흡수하는 관절이 어디인 줄 아세요? 어디? 골반입니다. 발목? 아, 골반. 네, 그래서 우리가 무릎 퇴행성 관절, 퇴행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고관절 기능을 테스트해 보면 거의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생겨서 고관절의 염증이라던가 골반의 비대칭으로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무릎뼈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앞에 요 작은 뼈를 슬개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슬개골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뼈입니다.
요 사이로 이제 전방과 측방, 후방의 십자인대라고 무릎을 잡아주는 인대가 있고요. 요 사이에 아주 얇은, 우리 보통 껌 씹어 보셨죠? 네. 한 4mm 정도 되는 얇기에 얇은 연골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세월이 갈수록 근육이나 이렇게 힘줄에 당겨주는 수축력이 떨어지면서 무릎이 무릎 뼈가 각자 연골을 짓누르게 되고 연골이 움직일 때마다 손상돼서 이제 이 다리의 통증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무릎 관절의 범위가 좁아지고 이제 아파지는 것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또는 고관절의 비대칭 이런 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무릎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제일 그 관심을 가지시는 게 무릎 통증이 딱 왔을 때, 나 퇴행성 관절염 온 거 아닌가? 요 여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부상을 당해서 힘줄이 손상됐던가 그런 경우가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렇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무릎이 괜찮은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지연 씨가 네. 이렇게 운동을 잘하시니까 한번 저는 운동을 잘하니까 도와드릴게요. 이지연 씨가 운동을 잘해요? 네, 아니 생각보다 그럼 사실시다. 오늘이라도 멋있어 보이게. 네, 먼저 네. 제가 테스트를 이제 이지연 씨가 테스트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양쪽 무릎 다 해보실 건데요. 네. 먼저 오른쪽 무릎을 한번 들어볼게요. 오른쪽 무릎을 네, 들어요? 네, 이렇게 뒤로 그냥 90도 네. 꺾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지연 씨를 그대로 돌릴 건데 네. 발바닥이 그대로 붙은 상태에서 저를 그냥 손으로 의지하세요. 네. 제가 살짝 상체만 따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상체만 따라가고 발은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 상태까지 돌렸는데 역시 이지연 씨는 너무 네. 건강하세요. 저는 해보고 싶다. 괜찮으시죠? 만약에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30도만 돌려도 아이고 하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손을 딱 놓으면서 아이고 하세요. 바로, 네, 그렇죠. 나 반대쪽도 해보고 한번 싶어. 해볼까요? 네, 반대쪽도 한번 무슨 이 상태에서 아프시지 않을까? 이렇게 뒤로 네. 허리를 쭉 하나. 펴시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아무렇지도 이지연 씨 않아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건강한 무릎을 네. 가지고 계신 잘 거예요. 버팁니다, 다리가. 네, 이게 뭐냐면 무릎뼈, 이 대퇴뼈, 대퇴골 위쪽에 있는 뼈하고 밑에 있는 뼈를 이렇게 막 이렇게 비벼지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연골이 이미 손상되신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맷돌처럼 돌렸을 때 네. 이제 통증이 심하게 여기에? 느껴지는 거고 또 이제 힘줄 인대가 손상되신 경우에도 비틀어질 때 잡아주는 힘줄의 통증이 그 통증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안 하는 걸로. 왜냐면은 네, 이미 너무- 뭐 연골이 다 닳았고. 아유, 네. 어떡해. 뭐 이러니까 뭐 이거 뭐 돌아봤자 네. 아야밖에 안 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걸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퇴행성 관절염 집에서 자가진단법 한번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손을 잡은 후에 한쪽 다리를 들고 다른 한쪽 다리는 30도 정도 살짝 구부려 주세요. 몸을 좌우로 천천히 3번 돌려서 이때 통증이 있다면 내가 혹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가 의심을 하시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좀 병원도 가보고 진단을 해봤을 때 네. 이게 단순 통증인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요 통증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또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인데요. 네. 예, 무릎입니다. 짠. 자가 근막 이완을 시키라고 돼 있네요. 네, 아니 우리 닭가슴살 어머님들은 다 손질 해보셨을 거예요. 닭가슴살 이렇게 손질해보면 하얀 껍데기 같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근육을 살고 있는 근막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근육의 수축도 중요하지만 이 근막이 과하게 수축할 경우 흔히 우리 담 들렸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가 딱 뭉친 것 같이 너무 아파서 펴지도 접지도 못할 경우 이런 경우 보통 근막이 과하게 수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막은 많은 혈관을 포함하고 있고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근육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근막이 수축해버리게 되면 근육 통증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무릎 같은 경우 허벅지 근육의 면적이 크고 관절 각도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막을 잘 풀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여기 생수병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조금 크죠. 이제 우리 흔히 운동센터에서는 폼롤러라고 해서 약간 스티로폼 원형으로 된 그런 도구를 이용하는데요. 보통 집에 그게 흔히 없으신 분들은 이런 생수병 하나로도 충분히 대용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앉으셔서요. 무릎 밑에다가 생수병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세우시고 자, 양손을 뒤에 짚으신 상태에서 그냥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꾹꾹 근육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발끝을 당겨서 이렇게 근육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근막을 도구로 눌러서 풀어주는 자가 근막 이완 스트레칭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지금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굴리고 있는데 네. 옛날에 우리 다리 예뻐지라고 병으로 막 미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마사지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는 마사지는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이거 하다가 더 힘드신 경우가 많아서요. 네. 보통 이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 이제 운동을 시켜보면 이거 이렇게 스스로 푸는 거는 특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저희가 권하지 힘들겠어요. 않습니다. 예. 그렇죠. 허리가 숙여지면서 힘을 이렇게 쓰시게 되면 오히려 종아리 풀려다가 척추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허리를 곧게 펴고 다리를 이렇게 찌그시 누르면서 자 반대쪽도 보시면 이렇게 세워놓고 그대로 발끝을 이때 살짝 당겨주시면 훨씬 더 근막 그래서 자극을 선생님 그 잘할 지금 수가 저기 있습니다. 그 힙 거기가 지금 떠 있는 거죠? 떠 있어요. 네, 살짝 떴는데요. 아. 이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마룻바닥 같은데 미끄러운 데서 그냥 이렇게 엉덩이로 쓱쓱 밀어주셔도 되고요.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띄워서 이렇게 다리에 힘을 줘서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을 잘 풀어주시면 관절 각도가 적어도 10% 이상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느 정도 해주면 되나요? 네? 어느 정도 해주면 되나요? 아, 이거는요,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보통 근력 운동은 뭐 회당 몇 번을 몇 세트 하세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 스트레칭은 내가 불편할 때마다 주로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좋고요. 그리고 아침 시간대 주무시고 일어나서 가장 무릎이 뻣뻣하죠. 자는 동안 밤새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해주시는 스트레칭은 황금 스트레칭.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뭐 낮 중간에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이럴 때 자주자주 그냥 수시로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해볼까요? 네, 한 번씩 해보실까요? 아, 오늘부터 또 침대 머리맡에 생수병 하나 하나 있게 두고, 생겼어. 예, 그것도 좋은 그냥 습관이 눈 되겠어요. 뜨자마자 이거 문지르고 있어야지. 네, 그렇게 놓고 야, 저도 생각보다 몸이 무거워서 오늘 겁나게 왔다 갔다. 자, 오른쪽 다리를 올리시고 왼쪽 다리는 반 접을게요. 왼쪽 다리는 그렇게 세우세요. 그렇죠. 세우시고 그렇죠. 자, 체중을 종아리에 실어서 그냥 어떻게 된 거야? 왔다 갔다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 갔다 그렇죠.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릎 뒤쪽에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큰 근육이 있는데 예, 그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무릎 이지연 씨, 관절에 혈액이 네. 궁뎅이 드세요. 들어, 궁뎅이 들어. 티 났어. 들어. 젊은 사람은 그래야. 그렇지. 들었어. 그렇지. 자, 가슴을 펴시고요. 그렇지. 네, 자, 한번 어우, 해볼까요? 시원하네요. 자, 다 같이 하나 갔다가 나가고, 둘 나가고, 네. 셋 나가고. 발끝을 당겨주시면 더 좋아요.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그렇죠.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예. 무릎이 혈액 순환이 되는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네, 너무 시원합니다. 네네. 아,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도 무릎 통증을 또 완화시킬 수가 있네요. 못 일어나. 도와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도와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해요?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원장님께 지압법을 좀 배워볼 차례 괜찮으시죠? 아유. 왜? 이번에는 내스란, 외스란 네. 이 혈자리가 그렇게 돼 있네요. 자,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압 혈자리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더 쉬워요. 내외만 기억하면 되니까. 네. 무릎 설계골 아래에 움푹 들어간 부위를 무릎의 눈이라고 해서 슬안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 슬안 양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인체 중심에 가까운 쪽을 내슬안이라고 하고요. 네, 인체 안쪽. 바깥쪽을 외슬안이라고 합니다. 네. 내외슬안이 있고요. 이거를 본인이 누를 때는 양쪽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3초간 지그시 눌렀다 떼기를 5회 반복하고요. 이것을 하루 2번 해주면 되는데요. 실제로 슬안혈을 비롯한 무릎 주변의 6군데의 혈자리를 4주 동안 자극했더니 관절염이 46%나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슬안혈은 무릎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문영미 선생님 무릎 네. 좀 안 좋으신데 잠깐만 그 지압 받아 보실까요? 그거, 빨리빨리. 그거 계시고요. 제가 빨리빨리. 찾아가는 서비스로. 네, 선생님 무릎에 안 좋으신데 네.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슬개골 아래로 쏙 들어가는 부위 있죠? 네. 이 부위를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네, 엄지와 검지로
눌렀다가 네. 지그시. 네, 지그시 눌렀다가 또 떼서 잠깐 쉬었다가 이거를 양손 같이도 할 수 있어요. 양쪽? 네, 아, 그렇죠. 지그시. 눌렀다가 아, 이렇게 누르다 보면 네. 그 무릎에 이렇게 쏙 그쵸, 들어간 쏙 부분이 들어간 있어요. 부분이 있죠. 찾아줘요, 거기, 그쵸? 거기 찾아줘요. 여기 쏙 네.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네. 고기를 지그시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뗐다가 이래야 혈액순환도 되고 기와 혈이 순환이 돼서 시원하세요? 자연 네. 치유 어머머머. 이거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도 계속 이렇게 누르시는 걸로. 예. 아니, 좀 효과 좀 보고 가세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지금 아까보다는 엄청 좋아졌어요. 네. 아니, 우리 판넬을 사진을 찍어 가세요. 이거를 방법을. 머리에다 입력했어요. 네, 자, 네. 오늘 뭐 여기저기 좀 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배워봤고요. 방송,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예로부터 약재로도 많이 사용이 됐대요. 뭐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갓. 이 갓. 머리 쓰는 칸 말고 먹는 갓. 갓김치에 먹는 그 갓. 채소 갓. 맵쌀에한 갓, 네. 요 갓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과 또 보관법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